있는 거는 시험이 학기 중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방학 끝에 있어요. 시험 기간인 거예요. 거네요. 맞아요. 시험 안에 석사를 할 수 있다는 방학 게 때 여행 가려고 장점이죠. 그랬는데. 아주 짧게 가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. 어떤 것들을 수업 시간에 배우는지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궁금하긴 하거든요. 그래서 1학기 때 듣는 과목, 2학기 때 듣는 과목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총 8과목을 듣는데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좀 대표적인 과목들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. 일단 1학기는 좀 기초적인 과목들 위주로 듣는데 일단 제일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 건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과목이 있어요.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실제 내가 분석하려는 목적에 적합한 데이터인지 이거를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고요. 그 다음에 정말 그 목적에 맞게 데이터를 가공하는 일들을 배워요. 실제로 데이터들을 보면은 되게 엉망인 경우가 많아요. 그래요? 네,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를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쓸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 가공에 시간 더 든다 어떻게 이걸 알고 얘기도 있죠? 들었어요. 맞아요. 그냥 건너서 들었어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과목에서 이런 사실 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. 그래서 네.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가 있죠. 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데이터들 이런 걸 어떻게 해야지 이제 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배운다. 그런 윤리적인 내용까지 고민을 하나 봐요. 네, 좀 그래서 되게 개괄적이고 좀 일반적인 그런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. 네. 두 번째는 Statistical Theory and Method라고 해서 통계 방법론에 대한 수업인데요.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이해하는 것을 하고요. 그리고 사실 이 과목에서 제일 핵심적인 거는 저희가 사실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어요. 항상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뭐 전체 데이터의 일부분일 거예요. 몇 %일 거예요. 그러면 통계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일부 데이터를 통해서 전체가 어떠할지 그거를 추론해내고 추측해내는 게 목적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이 방법론을 배우면 단순하게 전체적으로 이럴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90 몇 %의 확률로 이 정도일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추론을 과학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네. 여기까지가 1학기죠. 네, 맞습니다. 다음 2학기 때는 뭘 배우나요? 2학기 때는 좀 더 심화가 되고 좀 제가 좀 전문적으로 하고 싶은 부분인데요. 뭐 대표적으로 저는 인공지능이라는 과목을 들어요. 인공지능이란 과목은 요즘 다 많이 들어보신 머신러닝, 뭐 딥러닝, 맞아요. 이런 알고리즘들을 이해하는 거고 이런 걸 실제로 만들고 구현해내는 그런 것들을 하는 과목이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 마이닝 앤 텍스트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텍스트 분석에 좀 초점이 두어 있는 거예요. 똑같이 제가 머신러닝 이런 알고리즘을 배우지만 텍스트 처리, 뭐 이런 자연어 처리라고도 하는데 이거랑 관련된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이거를 실제로 만들어내는 그런 것을 배우는 과목이죠. 네. 자연어 처리. 자연어 처리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인공지능 스피커라든지 맞아요. 그런 거랑 이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? 맞아요. 인공지능 스피커 아니면 맨날 이용하시는 구글 번역기, 뭐 파파고 네. 이런 게 다 이제 자연어 처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서비스인 거죠. 알겠습니다. 공부 열심히 해야겠네요. 어려운 거 배우시네요. 네, 빡셉니다. 그러면 한 주에 수업을 몇 시간 정도 들으시는 거예요? 제가 지금 한 학기에 4과목씩 듣고 있으니까 이 4과목에 수업이 2시간이 있어요. 그래서 8시간 수업을 듣고요. 네. 한 과목당 최소 1시간 이상 랩 클래스, 연구 클래스인데 아니면 프랙티컬 클래스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컴퓨터가 있는 그 클러스터라고 IT 클러스터라고 하는데 그런 곳에 가서 실습하는 시간이 주어져 있으니까 네. 4과목 하면 4시간 총 12시간은 이런 수업이나 실습을 하는 거죠. 한 12시간 정도? 네. 네. 그리고 제가 이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. 지금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그래도 데이터 사이언스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. 그러면 사실 실습을 할 때 어떤 컴퓨터 언어를 쓰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. 아까 말씀드린 분석을 할 때는 주로 저희는 이제 오픈소스, 그러니까 공짜인 프로그램인데 R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R을 많이 쓰고요. 네. 그리고 실제 인공지능 개발하거나 이제 구현하는 데는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많이 사용합니다. 이거는 그냥 참고로 네. 말씀드리겠습니다. 꿀팁 감사합니다. 네네. 다음으로 넘어가시죠. 그러면 혹시 과제할 때 다 개인 과제예요? 아니면 조모임도 있어요?
생각보다 조모임이 있어요. 물론 개인 과제도 없지 않은데 조모임이 있고, 저는 조모임이 되게 좋은 게 실제로 이제 업무할 때는 혼자 개발하지 않거든요. 뭐 분석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, 그래서 그거를 연습할 수 있다는 점도 좋고, 네. 또 친구들, 또 다양한 배경에서 온 친구들이 하는 걸 보면서 배울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되게 이 조모임을 통해서 몇 많이 개 배우고 정도? 있어요. 지금 최소한 조모임이 4과목 중에 2개는 조모임을 하고 있어요. 오.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. 이 석사 과정을 어떤 사람에게 추천을 해주고 싶으신가요? 제가 말하는 게 뭐 무조건 정답은 아니지만,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. 예, 제 견해를 네. 말씀을 드리면, 이제 2가지 경우로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, 첫 번째 경우는 지금 이미 어떤 기획이나 마케팅에서 이미 하는 업무가 있으신데, 데이터를 이제 활용을 더 잘하고 싶으신 분들이 네.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듣는 이런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데이터 사이언스 과정은 좀 수학과 또 엄청난 컴퓨터를 해야 되는데 조금 과하실 수도 있고, 투머치다. 네, 투머치실 수도 있고, 네. 이런 분들은 한테는 사실 뭐 업무와 병행하면서 스킬을 늘리시고 싶으신 분들은 좋은 과정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. 아니면 그래도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나 그런 경영학과 소속. 네, 경영학과 소속의 그런 특정 어떤 목적에 초점을 둔 그런 과정들이 도움이 네. 되실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저처럼 어떤 인공지능 개발을 하신 분들은 이런 제가 지금 듣고 있는 인공지능 개발 과정이 도움이 되는데,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인공지능 개발 일을 하고 있었고, 근데 이 일을 하다가 느낀 점은 새로운 인공지능, 그러니까 지금 하던 일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모델을 개발해야 될 일들이 생기고, 어떨 때는 지금보다 더 정확한 인공지능을 개발해야 되는 그런 도전들이 항상 오게 돼요. 정확도를 높일 수 있으려면은 인공지능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를 할 수밖에 없다. 해야지 내가 더 능력 있는, 실력 있는 인공지능 개발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서서 저는 이런 과정을 들어주셨고요. 그래서 어떤 분들께 추천을 드린다고요?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, 지금 인공지능 개발을 이미 하고 계신데 인공지능 개발의 실력을 많이 높이고 싶으신 분들, 또는 지금 앱 개발이나 아니면 뭐 다른 뭐 서버 개발자나 다른 개발하고 계신데 인공지능 쪽으로 개발의 분야를 옮기시고 싶으신 분들이 특히 이쪽 인공지능 개발과 관련된 석사 과정에는 적합한 것 같습니다. 데이터 사이언스 석사 무엇을 배우나?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저희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희가 앞으로도 뭐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된 유학 정보, 또 영국 유학 전반에 대한 유학 정보, 그리고 우리 부부가 런던 리즈에서 생활하는 이야기, 이런 다양한 콘텐츠들 많이 올릴 예정이니까요. 저희 채널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. 그럼 다음 콘텐츠에서 만나요. 시작.